장르가머니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뉴스에서도 또 주식시장에서도 끊임없이 언급되는 키워드, 바로 AI인데요. 이제 AI는 두뇌를 넘어서 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과연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이미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이 질문에 답변을 얻고자 오늘 생각이 다른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먼저 류종은 3프로TV 기자, 그리고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이 휴머노이드 로봇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자, 먼저 류종원 기자님 몇 주 전에 CES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벌써 7번째입니다. 아, 벌써 7번째 연속으로 다녀오신 건데, 네네. 올해 이 CES에 참가한 로봇 기업들의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희도 저희 장르가머니에서 이 CES를 랜선으로 좀 참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어떤 로봇이 주목을 받았었나요? 이번에는 저희가 국뽕 때문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압도적으로 아틀라스가 잘했습니다. 현대차에. 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많았죠. 중국 기업들은 뭐 쿵푸하고 태극권하고 발차기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니까 되게 처음에는 곽강을 하면서 보다가 뭔가 프로그래밍화가 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밖에 못 하다 보니까 이번 주제 자체가 피지컬 AI였는데 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평가들도 좀 많았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진짜 그 피지컬 AI라는 테마에 딱 걸맞은 아틀라스로 시선이 집중됐군요. 네. 오, 양승훈 연구원님께서는 로봇 산업을 또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태동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휴머노이드는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봤었지만 2000년대 전후로부터 시작은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장벽들로 인해서 조금씩 발전을 해오다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써볼 수 있고 양산을 할 수 있고 이 산업적인 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실제 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시작된 건 확실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를 예측해 볼 텐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까요? 자, 먼저 기자님. 저는 한 줄로 만약에 말을 한다면 쇼는 끝났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중국 로봇들의 화려한 움직임, 그게 사실 실생활에 적용을 했을 때 뭔가 효용성이 있을까를 한번 따져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좀 많이 효율적이지 않고 사실은 쓸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그런 화려함보다는 실제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로봇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는 대두되기 시작했다. 거기에 맞는 로봇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쇼는 끝났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된다. 네. 연구원님은요? 저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고 이제는 손을 쓸 차례가 왔다. 사실 지금 로봇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그 기술적인 수준을 보면은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부가가치를 하려면 결국은 손을 써서 작업을 해야 그쵸. 되고, 현재 주소는 아직은 손을 못 쓰고 이제 그 시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을 생각했을 때는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일단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이 몸이 있는 AI다라고 해서 우리가 피지컬 AI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휴머노이드의 고성능 AI 두뇌가 결합이 되고 또 대량 생산도 되고, 이렇게 되면 로봇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 예측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기나 규모는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통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방식이, 이 로봇 산업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느냐의 전체 시장 규모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인간의 노동력을 뭔가
뭔가 대체를 한다라는 공격적인 가정으로 보면은 지금 글로벌리 노동자 수가 한 30억 명 정도 있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네. 그 30억 명이 30억대 로봇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여서 금액으로 보면은 보통 로봇 가격이 아직은 뭐 수억 원, 수십억 원 굉장히 예. 비싸지만 지금 한 1,000만 원 요 정도까지는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생기겠네요.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도 떨어져야 되고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가정을 해서 보면은 시장 규모로는 대략 3경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거여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로봇 산업,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산업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 규모 때문에 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방금 이렇게 30억 명의 노동자를 대체할 30억 대의 로봇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러다가 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가 빼앗기게 되면 어떨까라는 우려도 들어요.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장의 사람 일자리를 뺏기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손 작업이 되게 힘들거든요. 네. 손이라는 게 뭔가 이 감압도 있어야 되고 힘도 조절을 해야 되고 센서와 모터와 감속기까지 다 조절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이 잘 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거고 그 점점 이제 대체가 되는 과정에서 사람은 좀 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고부가 가치 쪽으로 사람의 일자리가 많이 옮겨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같이 협업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실제로 로봇과 사람이 한 공간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해야 될 일과 로봇이 해야 될 일을 아마 기업들은 점점 분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없던 일자리가 또 많이 생겨나겠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연구원님.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나 지금 인구 감소 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런 어떤 인구 문제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또 저는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금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도 발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람이 없어지면은 그 빈 일자리 어떻게 우리가 메꿔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마냥 로봇이 무섭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로봇들이 이제 우리의 일자리들을 좀 채워주면서 도와주면서 우리의 산업 성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나면서 로봇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살짝은 좀 다른 결의 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네. 사실 로봇이 가는 일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뭔가 우리가 3D라고 하는 3D 업종으로 먼저 많이 예. 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뭐 아세안 지역 분들이라든지 여러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로봇이 그 일자리를 투입이 되게 되면은 당장 자국의 일자리가 줄기보다는 아마 외국인 일자리들이 많이 줄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먼저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국민들의 일자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것도 사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양극화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사정이 더 이제 여의치 않은 분들이 더 빨리 대체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허상이다. 그러니까 로봇 팔이나 뭐 무인 운반차, 뭐 가격도 싸고 일도 잘하는데 굳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하냐 이런 입장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요. 그게 단순히 공장 작업만 생각하면 로봇팔이나 뭐 산업용 로봇이 훨씬 효율적이긴 한데 거기서 못하는 일들을 아직까지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모든 구조가 우리 사람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기업들이 결국에는 사람형 로봇인 휴머노이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제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거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연구원님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구현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는 있어요. 제가 오늘 계속 손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로봇들이 어느 정도 자율 움직임을 합니다. 어떤 물체인지 인지를 해서 뭐 집어서 옮기기도 하고 하는데 빨래도 이제 빨래도 개고 접으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다른 과학자분들, 공학자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거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게 아직 로봇들이 그 작업을 왜 하는지 일단은 인지를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물체가 무엇인지 또는 이 물체가 어떤 촉감인지 이것들을 지금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눈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범용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같은 여러 가지 오감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필요한 이 촉각에 대한 감각들이 또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제 촉각에 대한 감각 센서들을 또 만들고 이 센서로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또 학습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이제 수년 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야, 두 분 굉장히 조용히 조심스럽게 서로의 의견에 조금 반대되는 의견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뭐 이렇게 자그마한 차이 정도씩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르가 뭐니 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투자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연구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로봇 관련 기업들에게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로봇이라고 하는 게 정말 꿈 같은 존재잖아요. 너무나도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하실 때는 뭔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정말 기술을 갖추고 양산까지 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을 갖춘 기업인지를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분야를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좀 시니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이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살짝 걱정도 있기는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일단 그 시야를 뭐 해외로도 좀 돌리셔라라고 이야기도 드리고 싶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휴머노이드를 하는 회사도 여러 있기는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부품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미국에서 뭐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중국에서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하겠지만은 거기에 어쨌든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뭐 액추에이터나 여러 가지 부품들일 거고 오히려 이 부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뭐 반도체에서도 뭐 소부장이나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조금 예. 저는 부품 밸류 체인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 로봇 산업과 이 자동차 산업 또는 뭐 전기 전자 산업과의 그 경계가 굉장히 좀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로봇 전문 기업들도 좋지만 그게 아니지만 앞으로 로봇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CES를 통해서 현대자동차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게 단순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하나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로봇을 만드는 회사요라고 해서 들여다볼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이제 볼 필요가 있겠네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갈 수 있는 키가 그 하드웨어만큼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소프트웨어. 특히나 이제 뇌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뇌라는 건 소프트웨어적인 뇌고 그러면 또 이제 하드웨어적인 뇌인 칩은 또 어디서 공급을 하느냐 이 부분도 한번 좀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가 지금 사실 로봇 칩 시장을 거의 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기업들은 지금 제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분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좀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어떻게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제가 이제 이 캐시박스를 드릴 거예요. 자, 생각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 1달러, 완전히 달랐다라고 생각하면 100달러예요. 하나, 둘, 셋! 저는 1,000달러입니다. 저는 10달러입니다. 잠깐만, 10달러와 1000달러? 사실은 생각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보는 관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높아졌으면 싶은 생각에 1,000달러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로봇 시장 자체가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고 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이제 들어주셨다. 네, 오늘 두 전문가의 치열해 보이지 않지만 잔잔하게 치열했던 토론 잘 들었고요. 네, 두 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전 세계 30억 명의 노동자를 30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한다. 아니, 옛날 영화 중에 윌 스미스가 출연했던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저 기억나요. 저는 그 영화 장면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이 완전 코앞에 있는 것 같죠. 네네. 이 로봇이 대중화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평론가님은
언제쯤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산업 공장에 먼저 들어가는 로봇은 빠르면 2028년에서 30년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일반 가정에 가사 도우미 로봇, 그다음에 화단 정리하는 로봇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네. 요리 도우미 로봇, 세탁 도우미 로봇 이런 것들은 2030년 초반이면 도입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1가구 1로봇 시대는 2030년대 후반이면 본격화될 것이다. 휴대폰처럼 되는 거군요. 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지금 이미 뭐 로봇 청소기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린 투자자잖아요. 네, 돈이 흐르는 곳을 봐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언제쯤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어떤 회사가 표준이 될지, 어떤 회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할지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네네. 현재 압도적인 기술이 있는 회사, 둘째, 대기업, 큰 회사가 지분을 투자했거나 그 회사에 판로가 연결돼 있거나 그 회사의 모 기술, 예를 들면 자동차에 바로 들어간다든지 모 기술과 연계되어 있는 회사를 택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관점으로 이 앞으로의 긴 10년의 세월을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미래 산업의 방향이 점점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신중하게 투자해야겠죠?